암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볼게요. 암이라는 건 너무나 사실 잘 아시겠지만 세포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해서 이게 미성숙하거나 또 과도하게 성숙하는 게 이제 증식하게 된 세포가 암세포인데, 원래 정상적인 세포들도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하지만 암은 체세포 분열은 적당하게 하는 거지만 조절력이 깨어지게 무수하게 계속 증식하는 게 암세포거든요. 세포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성장, 분화, 사멸이라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이 조절이 깨어지게 된 거죠. 암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냥 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암 유발이 개시가 되고 암 유발이 촉진이 되고 암 진행이 되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정상세포가 유전적이나 환경적인 발암원에 의해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유전자 변이가 누적이 되게 되고요. 그게 20년, 30년에 걸쳐서 여러 변이가 축적이 됐을 때 비로소 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면역계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면역계라면은 신체 내에서 생성되는 종양이 1000만 개를 파괴를 하게 됩니다. 암이 발견될 정도라면은 10억 개 이상의 종양세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종양세포가 있어야지만 암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면역계가 정상이라면은 사실은 변이가 축적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암세포를 없애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암세포의 특징은요, 세포가 굉장히 증식하는 거죠. DNA에서 세포 자멸사, 아포토시스가 저해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가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을 때 일반적인 정상세포라면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지만 암세포는 해당 작용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해당 작용을 통해 얻기 때문에 정상세포보다 굉장히 많은 포도당이 필요하게 되고요. 포도당과 산소가 고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바르브루크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중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세포박의 수용체를 갖게 됩니다. 글루트1이라는 수용체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가철이 굉장히 저장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암세포는 정상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저산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HIF1알파라는 저산소 유도 인자를 분비하게 됩니다. 자기 주변으로. 저산소 이제 이 HIF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들도 힘을 못 쓰게 되고 전이도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국소 및 전신 면역을 억제하게 됩니다. 왜냐면 면역을 억제하지 않으면은 면역 세포들이 와서 본인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또 굉장히 빠르게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내부에 효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카탈라제 같은 효소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특성들 때문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특성에서 비롯돼서 우리가 어떻게 비타민C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비타민C를 암 치료할 수 있는 기전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화 촉진제 효과가 있고요. 또 HIF1알파의 조절을 통해서 비타민C가 요걸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산소 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핵인자 카파비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TET 효소를 활성을 억제하면서 비타민C가 암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봐 볼게요. 산화 촉진의 효과입니다. 암세포는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이가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스코르빈산이 암세포 내로 들어갔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펜톤 리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펜톤 리액션이 일어나려면 사실 철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대량의 철분과 대량의 비타민C가 안에서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대량의 활성산소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종이 바로 암세포의 핵막을 뚫고 들어가서 DNA를 파괴하고 그러면서 철 관련 세포 사멸사, 페로소시스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는요, 뭐냐면 이 정상적인 비타민C는 아스코르빅 A시드는 글루트1을 통해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비타민C 아스코르빅 A시드는 SBCT2라는 비타민C 수용체를 통해서만 세포 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암세포는 유난히 글루트1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비타민C가 산화된 형태 DHA는 글루트1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혈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DHA는 암세포로 굉장히 거의 선택적으로 들어가듯이 글루트1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DHA는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항산화 네트워크에 의해서 글루타치온을 통해서 바로 비타민C 아스코르빅 A시드 환원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글루타치온을 고갈시킵니다. 그러면은 또 그로 인해서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증가한 ROS가 PARP를 활성화시키면서 또 NAD도 고갈시키고 그러면서 세포에 에너지 위기가 오게 되면서 그로 인한 아포토시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항산화 관련해서는 철과 관련돼서도 세포 사멸사가 일어나게 되고 글루타치온을 고갈시키면서도 에너지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도 아포토시스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포 사멸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암세포에는 효소가 저해되어 있습니다. 로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레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게 되면은 원래 활성산소가 과산화수소로 바뀌고, 이 과산화수소가 원래라면 정상적인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나 카탈라제가 있다라면은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면서 인체에 무해하게 되는데요. 많은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카탈라제랑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없게 되면은 이게 OH 과산화 물로 되면서 이게 아까 말했던 활성산소종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이게 ROS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도 세포 산화 촉진 효과가 있으면서 세포 사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양 미세환경의 TM인데요. 비타민 C가 이제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종양 미세환경이라 그러면은 종양 세포가 자기 이제 주변에 저산소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DNA가 많이 분할하는 핵인자 카파비를 많이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암세포는요. 하지만 비타민 C는 직접적으로 이 핵인자 카파비를 억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산소 유도인자인 HIF1알파를 직접적으로 저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산소 환경 자체를 방어하게 되고요. 또 아까 말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던 TET 효소를 분비를 해야 되는데, 이 TET 효소라는 거는 후생 유전학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후생 유전학이라는 거는 이제 DNA 똑같은 세포더라도 어떤 세포는 작용을 하고 어떤 세포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쌍둥이라도 서로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DNA가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DNA 메티라 때문인데요. DNA가 메티라가 되면서 DNA 사슬이 구조가 풀려나게 되고, 풀려났을 때 비로소 DNA가 발현이 되는데, 이 DNA가 메티라 돼서 한 거를 탈메티라 시키는 거, 다시 작용을 못하게끔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TET 효소입니다. TET 효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빠르게 분열하거나 유전자가 작용하는 걸 도로 되돌리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암세포의 메티라를 연구해 본 결과 전체적인 저메티라 아니면은 특정 부위에는 과메티라가 되는 게 발견됐는데요. TET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과메티를 정상적으로 바꿈으로써 분열되는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종양 억제 유전자를 발현시켜 갖고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하게 됩니다.